이번 주 시장은 실적과 경제지표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이한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관망하자 이런 느낌이 좀 대부분인 것 같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 문제도 있겠지만은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이제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소매 판매 또 발표되거든요. 이런 경제 지표에 따른 내용들 그리고 3분기 실적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중요한 방향성을 잡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악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계심은 여전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 주 시장 상황 같이 알아보고요. 외국인들이 15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팔아먹고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또 왜 이렇게 팔고 있는지 또 매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시장에 연속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그런 여부들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이유와 그 전망에 대한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불법 공매도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뭐 공공연히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금감원에서는 이번에 외국계 투자회사죠. 네, 두 곳에 이런 불법 공매도 상황을 적발했다라고 합니다. 뭐 과징금 많이 매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별로 믿기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불법 공매도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식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목소리가 커질 것 같죠. 자, 이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벤트가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펀더멘탈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동 지역의 이런 분쟁 이슈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 그다음에 경제지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번 주 후반부겠지만 파월 의장이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FOMC 바로 직전에 열심히들 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뉴욕 연은 총재, 그 다음에 리치먼드 연은 총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등등등등등 해서 정말로 많은 그런 당국자들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금리 동결을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금리 동결이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나 그런 발언의 강도가 약해졌는지를 좀 주목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해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발언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12월 시점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변수를 제공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일어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죠. 기업들 실적이 일단은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쪽, 이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 대체적으로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됐고, 뭐, 투자 성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강력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볼 수가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은행 이런 쪽이 강한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를 받아주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더 강력한 애들이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US 뱅커스, M&T 은행, 뭐 시티존스 파이낸셜 이런 지역 은행들의 실적도 나옵니다. 이 지역 은행들의 실적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면 고금리 때문에 일단 대자재표가 약간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은행주 전반에 걸친 실적 기대감들은 계속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P&G, 그다음에 넷플릭스, 테슬라, 아메리칸 항공 이런 기업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됩니다.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상장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2022년 3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 연결된다면 좋은 흐름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 살펴볼게요. 이번 주는 경제지표가 사실상은 중요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소매 판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제조업 지표 같은 게도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도 있긴 있는데 요 부분도 뭐 그렇게까지 뭐 특별하게 이슈화 될 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소매 판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소매 판매가 조금 줄었어요. 소매 판매가 좀 줄었다라는 것은 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요. 기업들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실적이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겠죠. 소비자들이 또 한 가지 이제 이 소비를 좀 덜 하게 되면서 매수를 좀 덜 했다는 얘기잖아요. 구매를 좀 덜 했다.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 경기가 조금 다운되고 있다는 쪽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물건을 사지 않은, 즉 소매 판매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다음 달 되면 이제 부활절, 그 블랙 프라이데이 오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해서 조금 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상황에서는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안 산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요, 지금 당장의 경기 전망이나 동향은 썩 좋지 않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물건값이 올라서 안 샀어요라는 부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판매량이 줄게 되면 결국에는 물건값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이제 경제 원론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죠. 자, 물건값이 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올라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진율을 좀 줄여서라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이것을 재고로 쌓아놓게 되면 재고 비용이 또 그만큼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오히려 물가 지표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연준 입장에서 소매 판매가 줄었어?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거야? 그렇다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조업 지표는 월요일날 바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이제 그 소매 판매 관련한 이야기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업 관련한 실업 청구 건수는 이제 목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내용만 살펴보게 되면은요. 뭐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또는 경제 지표 또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큰 덩어리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장에 크게 나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요.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게 되면 다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동향이나 전체적인 주가 상황은 긍정적으로 풀이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큰 변수라면 이제 중동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란과 미국이 뭐 참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 파견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부담감은 좀 커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영향이고요. 자, 국내 증시 동향을 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우리도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좋게 나왔었고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대부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지난 주말에 발표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얘네들이 실적이 완전 어닝 쇼크로 나타났죠. 컨센서스 예상치보다도 반토막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하락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큰 하락률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지금 2차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한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총 상위 종목군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조금 냉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주의해 볼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증권사에서는 예상 밴드를요 2420에서 2540까지 예상했습니다.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2420포인트와 좀 가까이 있죠. 2450, 60 이 정도 나와 있으니까요. 2420과 가까이 있는 상태고요. 2540까지는 조금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잠깐의 변동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기관 쪽 매수, 특히 금융투자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를 향한 움직임은 나올 것 같고요. 돌파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더라도요. 다음 주 정도까지는 2500포인트 다시 돌파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포인트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잠깐만 좋은 소식 나와버리면 훅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끄집어 올릴 만한 그런 수급적인 부담감들이 아직은 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밀고 들어오는 쪽보다 관망하는 쪽에 힘이 더 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일단은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확전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이슈로 나타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런 어떤 분쟁 상황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쪽으로 막 진행된다거나 유럽 국가들이 참전한다든지 뭐 주변에 있는 국가도 있죠. 뭐 레바논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서 막 그 연합이 나타나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5차가 되는 거죠. 5차 중동 전쟁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뭐 그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그 근처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 즉 화약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불놀이 하고 있다는 식의 느낌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은 당연히 이제 되는 부분을 생각하긴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냥 자기들만의 일로 해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양상으로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지금 지켜봐야 되는 내용으로 번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가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요.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15일 연속으로 코스피에서 지수를 주식을 팔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난 주말에도 1570억 순매도가 나타났죠. 물론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은 덩치를 보면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 최장기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2020년도면은 외국인이 팔아먹을 때 동학개미들이 막 사가지고 올렸던 그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학개미들도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아먹고 있으면 좀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30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었다. 이게 2020년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다음 포인트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13일, 지난 주말까지요, 무려 2조 5천억에 달하는 물량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 이 올 한 해 동안에 매수한 부분들 보면은, 뭐 거의 세 발의 피죠. 일단은 올 한 해 동안 매수한 그 외국인들의 금액만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여기서 2조 5천억 팔아먹었다 해서 큰일 나진 않습니다. 다만 근데 주가 수준은 연초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적은 효율을 가지고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아래쪽에서부터 쌀 때 계속 매집을 해가지고 한 10조 원 매수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 2조 원 내리면서 2조 원 팔아가지고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싼 가격에 또 매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것은 삼성전자 7,500억이다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팔아먹은 이유는 지수를 누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팔면서 어느 쪽으로 움직였냐면 하이닉스 순매수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업종 지분 하락에 따른 해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의 큰 문제점 없었다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의 의도가 삼성전자를 팔아서 지수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조정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뭐였냐?
2차전지 반도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 다음에 SDI,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매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는 진심으로 매도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수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요. 무엇 때문이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었다라는 부분. 이거 국채금리 상승이었죠. 네,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뭐 달러 인덱스 상승, 그 다음에 환율 상승 이렇게 되니까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네, 수출 및 내수 침체. 지금은 우리가 불황형 흑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한국 경제 별론데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내용들. 중국 경기 부진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쪽이다 라고 되어 있죠.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외부 변수에 의한 주가 하락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 외부 변수 때문에 지수가 좀 떨어진 상태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기업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일단 떨어졌어요.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나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싼 가격대에서 직접적으로 매수가 들어간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입장이 뭐 이제 더 많은 어떤 하락 구간, 더 큰 폭락 이런 식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매수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주가 조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가 될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수급의 어떤 방향이나 전체적인 동향이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겠어요? 매수가 촥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빨라지고 가파르게 뭐 갭상승 튀어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도하고 나서 재매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들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외국인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매도가 좀 나왔다 해가지고 지금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장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순매수를 통해서 해지를 걸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지수 움직임에 대한 포지션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 지수가 상승하겠다라고 판단될 때는 삼성전자 쪽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또 강하게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셔야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이 시장에 대한 대응이 쉬워집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불법 공매도 딱 걸렸네. 네. 뭐 딱 걸려. 뭘 딱 걸리기는.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정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얘네들 무차입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었는데, 금감원에서는 그런 거 없다. 네. 그런 거 없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등살에 떠밀려가지고, 이제 지난해 6월입니다. 작년 6월부터 공매도 조사 전담반 설치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이제 최초로 적발했대요. 1년하고도 4개월 만에 일어난, 이건 뭐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뭐 하여튼 처음으로 적발했대요. 네, 참 답답하네요.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이게 뭐 자랑거리도 아닌데 이걸 신문에다가. 네, 아무튼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은요, BNP 파라바, 그 다음에 HSBC 이 두 놈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 국내 주식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어떤 불법을 저질렀느냐 지금 현재 공매도 법에 따르면 주식을 공매도 하려면 주식을 일단 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파는 거. 이것이 원래 맞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뭘 했느냐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 즉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무차입 공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주식이 없지만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차입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요런 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어떤 불법 행위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없어라고 하다가 이번에 걸렸다라고 한두 군데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자 BNP 파라바 같은 경우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국내
네, BNP 파라바의 그 국내 수탁 증권사 역시도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네, 이 같이 조력을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알아내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HSBC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으로부터 스와프 주문을 받고, 이것을 해지하기 위한 용도로 공매도 주문을 냈다. 자, 요거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매도를 쳐요. 네. 그가 뭐, 외부 기관에서, 이제 매도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네, 이 매도 거래를 체결한 이후에 공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그 매도를 치면은 이제 주가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공매도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이 매도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해지 용도로 공매도를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얻는 이득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얻는 이득이 정말 없을 것인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거래량, 그다음에 주문량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을 많이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건 좀 축소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 뭐 공매도를 뭐 해지용으로 이용했는지 아니면 지들이 진짜로 얻어먹기 위해서 이용했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야, 니들 일단 걸렸는데 너희들이 최대한 변명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벌금을 줄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그렇게 나오면은 진짜 이건 큰일인데요. 자, 뭐 어쨌든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불법 공매도를 실제로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업들,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정말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지 돼요. 이제 뭐 불법, 이런 무차익 공매도 이런 것들 불법이다라고 해놓고 나서 뭐 계속 다 때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벌금 많이 때리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익을 200억 보고 이제 벌금 70억, 50억 이렇게 때리면은 역대급 벌금이다라고 해도 지들이 벌어들인 것도 역대급인데요. 그죠?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요, 확실하게 저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무차입, 물론 이 사후에 차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안이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계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라는 거, 이거를 사실은 뭔가 성과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불법 공매도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어떤 확인의 그런 내용이 되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거세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오히려 이런 거는 그죠? 뭔가 성과는 내야 되겠고,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데, 오히려 역풍이 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더 거센 반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불법 공매도는 좀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저 외국계 쪽으로만 이렇게 확 기울여져 있는 이런 운동장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진짜로 조금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거는 진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공매도 아예 없애버리고 금지시켜버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기업들의 실적과 지표에만 일단 주목하세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주말 정도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때쯤 가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히려 중동적 분쟁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주의 깊게 보시고요. 당장 유가나 이런 쪽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라면 중동 분쟁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미군이나 이런 쪽이 다른 국가들이 참전을 하게 되면 더 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5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2차전지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2차전지 쪽에 대한 진심적인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매도가 좀 많이 잡혔다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의 매도가 들어가는 것은 하이닉스의 순 매수를 통한 어떤 해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은 대체적으로 지수의 어떤 움직임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었다. 네, 아주 뭐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알았어요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모양새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만 봐서는요. 얘네들이 실제로 그런 걸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네, 제도적으로 더 많이 보완해서 진짜로 좀 이런 불법 이런 상황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여기에 따른 어떤 부당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정 떨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을 해서 좋은 쪽으로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타코믹스 읽어드려야 되겠죠? 자, 91페이지입니다. 주식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스마트폰의 세상에서 무선 호출기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네, 짧지만 매우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변화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2차전지와 다른 뭐 반도체 쪽을 볼 수 있겠죠. 네,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 그쪽을 고집하고 있다면 돈을 벌기 어려울 것이다. 예전에 카카오, 네, 계속적으로 고집적으로 얘기했었던 분들, 또는 예전에 그보다 더 예전에 바이오 종목들 계속적으로 고집적으로 얘기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네, 시장이 바뀌고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그다지 좋은 성과가 아니죠. 아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잘 변화하는 흐름에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변화의 흐름 오늘 무료 방송에서 풀어보면 되겠죠. 자, 오늘은 네,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월요일 무방인 것 같은데요. 월요일 아침 9시에 네,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많이 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조금 있다가 9시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